법무부 인공 양호석 변호사입니다. 정부인 측 주장 요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대통령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대통령 권한 대응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그리고 국회의 권한 침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각 3인의 재판관을 선임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한 임명 전 인사청문 등 국회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각 3인씩 같은 수의 헌법재판관을 선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향 확보해서 권력 분립 원리를 실현하고 권력의 균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3인을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최적의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임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헌법기관으로는 헌법재판관 3인, 중앙선관위 위원 3인이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상 이들 헌법기관의 선출권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111조 2항 및 제3항의 해석 등을 통해 국회가 공석인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자기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은 헌법상 국회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갖는 헌법적 기능, 헌법 제111조 제3항의 문안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 111조 제2항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 모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과 3항에서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부가 동수를 선임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취지상 대통령에게 우월적 권한을 인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도 그리고 국가원수로서도 여러 공직자를 임면합니다. 그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국회의 헌법상 지위, 권력 분립, 헌법기관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 원칙상 이런 특별한 선임 방식을 취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그 임명의 의미를 달리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아울러 헌법 제111조 제2항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 모두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서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관 6인에 대해서는 국회나 대법원장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 제111조 3항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111조 3항의 임명에 대통령의 재량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공직수행 적합성이나 직무수행 적절성 등을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11조 3항의 문헌상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사후 동의권이나 임명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사후동의나 임명 거부가 가능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해석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헌법상 3부가 합동해서 동수선임을 한다는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까지 함께 고려하면은 헌법 제111조사의 3항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것은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봐야 합니다. 설사 이 임명에 대통령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보더라도 재량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재량으로 본다고 해도 결론에 있어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이 헌법상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런 입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임명 거부, 보류, 지연 역시 권력 분립, 권력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국회 선출 헌법기관이고 국회의 헌법상 지위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동일 평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헌법 제111조 2항 및 제3항에 체계적해서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은 대통령에게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그런 전제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현재까지 40여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 제111조 3항의 임명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 사유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 권한 행사 범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계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상 유지적 성격이냐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 제111조 3항의 임명이 형식적, 요식적 행위로서 대통령에게 임명 여부나 임명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적극적,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 이행은 권한 대행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과 달리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면은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공석 상황에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과 심판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 재판부 구성 방식의 특성상 공석이 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국회 선출 재판관만 공석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삼부 동수 선임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권력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적 성격으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은 국회 선출 당일 또는 선출 다음 날에 임명이 되었고 늦어도 수일 내에 임명이 됐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동안 대통령은 어떤 심사나 고려 없이 즉시 임명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예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4년 12월 31일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40여 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면서 그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상목 부총리가 언급한 여야 합의나 그 합의를 확인한다는 것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 언어로서 본질적으로 상황에 대한 정치적 평가입니다. 여야 합의는 대체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걸 확인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그 판단 주체는 누구인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중단시킬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없는데 권한 대행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초헌법적이고 초현실적입니다. 한편 현재의 정치 상황상 극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재판관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 중인데 여야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무기한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철회하고 있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부작위 상황은 명백해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여야 합의 관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 관행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임명 부작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라는 관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결과적으로 여야 합의라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관 임명례를 보면은 여야 의석수의 차이나 교섭단체의 수, 규모, 그리고 영향력의 차이, 그리고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3인 중 어떤 정당이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늘 의견의 합치에 이르는데 꽤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여야 합의가 확립된 관행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2000년 이후로 여야 합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의견 대립 과정은 보지 않고 그 결과만 정치적으로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여야 합의 확인을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국회 내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헌법상 국회 의사결정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부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성문법 국가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인정하는 것은 법치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발상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런 류의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관행을 형성한 바 없습니다. 법이 없는 영역에서 오랫동안 반복되고 인정받아온 관행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 규범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버젓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부정하는 근거로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관행을 끌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야 합의는 국회 의사결정 중 가장 가중된 의결 요건으로 정한 헌법 개정안 의결이나 대통령 탄핵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국회 내부가 아닌 대통령 측이 한다는 것은 국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헌법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상 여야 합의는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요건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야 합의 관행이 있다거나 그 관행을 내세워서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은 헌법 제111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임명 행위는 요식적, 형식적인 것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로써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및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된 상태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